2026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320원, 올해보다는 290원, 2.9% 상승되었습니다. 노동자 측, 사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상승은 아니라서 그나마 자영업자분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진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사장님, 땡땡씨가 그만뒀는데 아무리 공고를 올려도 연락 하나 오질 않아요. 어떤 사장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은 단지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 구하기 힘들어져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최저임금도 문제고 노동법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와중에 일할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로 가장 와닿는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만 따져도 주 5일 8시간 근무로 생각하면 이미 월급만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생각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250만 원 수준이에요. 시급으로 따지자면 12,000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거기다가 현재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3개월 일 가르쳐 놓으면 그만두고 퇴직금 받겠다고 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인력 고용 여전히 힘들 거란 겁니다. 지금도 지방의 소도시나 혹은 일부 점주님들은 최저시급 지급 안 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물론 그만큼 매장이 한가하기도 하고 일도 없으니까 근로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근무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편의점의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이나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이나 최저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조금이라도 더 바쁘거나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장이 있는 편의점, 이런 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죠. 음식점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겁니다. 다른 곳보다 더 바쁜 편의점 혹은 음식점이면 다른 곳보다 시급을 더 세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산성 대비 급여 책정의 자유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바쁘지 않고 편한 곳은 계약기간 종료되면은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계속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런 곳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곳과 바쁜 곳 당연히 시급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최저임금 자체가 자영업자의 한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를 올리기 힘든 구조,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인력 채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매장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시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 4대 보험 모두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1,000원 이상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올렸다고 해서 그러면 근무자가 만족하느냐? 근무자 또한 고작 1,000원 더 받자고 힘든 곳에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결국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생산성이 낮은데 생산성이 높은 곳과 맞춰서 최저시급을 줘야 되다 보니 힘들고, 장사가 잘 되는 곳 또한 시급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을 많이 못 올리니 근무자가 없어서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지방의 경제가 돌아가는 건 자영업자와 관광업이에요. 그런데 이 업종들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버티기 힘들고
고용은 줄어들고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도시를 떠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본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 모든 걸 성실한 자영업자가 모두 독박 쓰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사람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의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현재 대졸자 취업률이 무려 98.1%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 빼고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즐겨보는 슈카월드님 채널에서 슈카님이 다뤄주신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슈카월드 가셔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요약해드리자면 현재 일본에서는 취업자 모시기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은 물론이고 이제 3학년이기까지 미리 우리 회사로 와달라며 매달리고 있다고 해요.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구애로 도쿄의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나 롯본기 지역의 식당 저녁 이런 식사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23세의 한 일본 청년은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 회사들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전화를 걸고 식사 초대를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일본의 경제 불안과 취업난으로 발생한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계기는 일본의 높은 경제 성장률 때문은 아니에요. 현재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업시장에 이런 반전을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1997년 거의 8,700만 명에 육박하던 생산 가능 인구는 2025년 7,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 1,300만 명이 감소한 거예요. 비율로는 15% 정도 감소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0년 3,675만 명이던 생산 가능 인구는 2025년 현재 3,50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75만 명, 비율로는 4.76%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이 깨진 나라라는 점이죠. 2040년, 이제 겨우 15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 3천만 명의 벽이 무너질 겁니다. 사실 204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지방소도시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외국인 도입을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시기가 된다면 과연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면 2040년의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니 최저시급으로는 당연히 채용을 못할 것 같고 얼마나 급여를 더 올려줘야 채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일본은 유례없는 임금 상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경제 성장도 임금도 물가도 크게 변화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도 임금도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직난까지 더해지다 보니 일부 업종, 특히 금융업 분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급여가 측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계속되는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서 경쟁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의 임금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자영업자의 미래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 때만 해도 본부임차 편의점 10개씩 운영하면서 오토로 돌리고 수익 남기는 점주님들 꽤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죠. 저렴하게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장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무인 키오스크,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화 조리 도구, 자동 업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적극 도입하고 개발해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버틸 수 있는 구조,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24시간 운영과 무인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의점 본사 또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지금도 점주 없어서 본부임차로 오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근로자까지 구하기 힘들어지면 더욱더 점주님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본사에서 모든 매장 직영으로 운영할 것도 아니고 결국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고 야간 미운영과 현실적인 무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 개발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매장도 사람 구하기 힘드신가요? 혹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피 같은 돈을 날려가면서 깨달은 편의점 창업의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구독자 전용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도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장사하지 말아라.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힘드니까 제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이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근무자들에게 그 금액을 일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는 내가 시간 때우면서 내 용돈 정도나 벌어가는 곳인데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야간에 편의점 근무자가 없어서 손님 중에 한 분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의 물품까지 계산해 준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능 기부해주고 절도가 일어나지 않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은 아마도 많이 아찔했을 거예요. 야간 근무자가 무단으로 한밤중에 셀프 퇴사하면서 편의점의 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랑 동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점주님들이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자는 고용노동부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면서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점주님 또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근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